자, 이번에는 함수의 좀 종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함수들 중에서 다양한 함수들이 있어요. 다양한 모양의 함수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모양의 함수들 중에서 1대1 함수라고 부르는 애들이 있고요. 1대1 대응이라고 부르는 애들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함수라는 어떤 집합이 있으면 이 안에 1대1 함수라고 부르는 애들이 있고 1대1 대응이라고 부르는 애들이 있는데 이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의 부분 집합이에요. 얘는 왜 안 왔어? 이거. 자, 다시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의 부분 집합이라는 거. 요거까지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파트에서 배울 건 뭐냐? 이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요거를 배워볼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함수는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어요. 이쁜 함수, 잘생긴 함수, 귀여운 함수 이런 건 아니고요. 1대1 함수와 1대1 대응 함수가 있는데 1대1 대응이 있는데 이 오늘은 1대1 함수가 뭔지 그다음 1대1 대응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거다 이거죠. 그런데 이 1대1 함수하고 1대1 대응은 서로 무슨 관계냐? 1대1 대응이 1대1 함수의 부분 집합이다.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로 1대1 함수부터 볼까요? 1대1 함수는 x에서 y로 가는 함수인데 정역이 공역에 있는 원소와 하나씩 대응을 하는데 서로 같은 애들하고는 만나지 않을 때 정역이 다르면 치역도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정역이 다르면 치역도 다르다. 이거이면 이거이다. 우리 앞에서 배웠던 명제에서 배웠던 P이면 Q이다죠. 그럼 이게 참이라면 이 명제의 대우 명제인 not Q이면 not P다. 자, not Q는 fx1하고 fx2가 같다면 이거이면 x1하고 x2가 같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이것도 참인 거예요. 이것도 같은 말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함수는 1이 b한테 가고 2가 b한테 가도 괜찮았어요. x값 1개, y값 1개, 입력값 1개, 출력값 1개라는 원칙만 깨트리지 않는다면 모두 함수가 될 수 있었는데 그 중에서 특히 1대1 함수가 되려면 같은 치역을 가지면 안 된다. 치역은 다 다른 애들이 되어야 된다. 1이 B한테 갔으면 2는 B한테 못 가는 거예요. 2는 A, C, D 중에서 하나 가야 되고 3은 1번과 2번이 대응한 애들 말고 나머지 애들한테 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만날 때 우리는 이 함수를 1대1 함수라고 불러요. 자, 그럼 1대1 대응은 뭐냐? 그런 1대1 함수들 중에서 공역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치역이 되었을 때, 공역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치역이 되었을 때, 치역과 공역이 같다라고 되어 있죠. 공역에 있는 원소 A, B, C, D가 모두 대응을 하나씩 받아가지고 치역이 되었을 때, 이때를 우리는 특별히 1대1 대응이라고 불러요. 자, 이 1대1 대응은 신기한 게 X에서 Y로 갈 때도 함수가 되고요. 이렇게 반대로 Y에서 X로 갈 때도 함수가 돼요. 그렇죠? 하나씩 다 하나씩 만나죠. 하지만 1대1 대응이 아닌 함수는 x에서 y로 갈 때는 함수가 되지만 y에서 x로 갈 때는 함수가 되지 못해요. 왜? b는 1한테, c는 2한테, d는 3한테 가지만 a는 갈 수 있는 곳이 없죠. 이어져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건 함수가 아닌 거예요. y에서 x로 갈 때는 함수가 될 수 없어요. 하지만 누구는 1대1 대응은 x에서 y로 갈 때도 함수고 y에서 x로 갈 때도 함수가 된다. 요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1대1 함수는 정의역이 다르면 치역도 달라야 돼요. 같은 치역을 가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 하나씩 이렇게 다른 애들하고 만나야 돼요. 자, 1대1 대응은 이런 1대1 함수들 중에서 특별히 공역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모두 지역이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그걸 1대1 대응이다라고 부른다는 거죠. 알겠죠? 얘 같은 경우는 1대1 대응이 아니죠. 그냥 1대1 함수일 뿐이에요. 그렇죠?
자, 여기 주의를 보시면 1대1 대응의 함수는 1대1 함수이지만 1대1 함수라고 해서 모두 1대1 대응은 아니다. 것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P이면 Q가 참이라고 해서 Q이면 P가 참인 건 아니라 이 말과 같은 거죠. 영면제는 성립하지 않는다. 우리가 명제에서 배웠었죠. 1대1 대응이 1대1 함수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1대1 함수에 포함되는 거지 1대1 함수가 1대1 대응에 포함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제한된 구간에서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지금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돼 있으니까 x가 얘가 정의역, 얘가 공역이죠. 자,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프 반드시 그리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래프 정의역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고요. 공역의 범위는 마이너스 3에서부터 3까지예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 영역 안에서 그려져야 돼요. 이렇게 이 영역 안에서 그래프가 그려져야 돼요. 정의역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였으니까 이때 a가 양수란 얘기는 a가 x 앞에 곱해져 있는 개수죠. 우리가 1차함수에서 x 앞에 곱해져 있는 개수를 뭐라고 따로 불렀냐면 기울기라고 배웠었죠. 기울기 기억나나요? 네, 기울기. 모르면 지금 알면 돼요. 네, 기울기라고 부르고 기울기가 양수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되죠. 기울기가 음수면 위에서부터 내려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되고요. 근데 지금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기울기가 뭐가 돼야 돼요? 양수. 기울기가 양수니까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돼야 되고요.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서 이 공역에 있는 범위가 모두 뭐가 돼야 돼요? 치역이 돼야 돼요. 치역이 돼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그래프를 그리면 될까? 자, 일시정지를 한번 눌렀다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생각해 보셨나요? 네. 마이너스 3에서부터 3까지가 모두 치역이 되면서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을 그리려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서 끝나야 돼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면 x값 하나에 y값 하나가 다 하나씩 만나고요. 서로 다른 값들하고 만나고 마이너스 3에서부터 3까지 빈틈없이 다 만나죠. 그럼 이게 뭐다? 1대1 함수이면서 1대1 대응도 될 수 있다. 1대1 대응 그래프가 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 얘는 1대1 대응이 아니라 1대1 함수죠. x값 하나에 y값 하나가 하나씩 만나면서 서로 다 다른 값들하고 만나고 있지만 이 부분하고 이 부분에서는 치역이 존재하지 않죠. 그렇죠? 공역이 남아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얘는 1대1 대응이 아니라 이 검은색 그래프는 1대1 대응이 아니라 1대1 함수의 그래프가 될 수 있겠죠. 자, a가 음수다. 기울기가 음수면은 어떻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가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1대1 대응의 그래프가 될 수 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8번까지 한번 해볼게요. 8번 fx가 2차 함수인데 자, 정의역이 3보다 커나 같다. 그 다음에 공역은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겠죠. 자, 이 2차 함수는 꼭지점 x좌표가 1이죠. 마이너스 2분의 b 해주면 되죠. 꼭지점 x좌표가 1이에요. 1. 자, 1 대입했더니 k 빼기 1, 1, k 빼기 1, 1, k 빼기 1인데 만약에 꼭지점 요속이 있었다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부분에서 공역이 남아버려요. 그러니까 이 2차 함수는 반드시 어딜 지나야 되냐면 여기 3,1을 지나야 돼요. 3,1을 지나면서 아래로 블록 그래프가 돼야지 어때요? 3보다 큰 정역에서 하나씩 모두 만나고 2보다 큰 공역의 범위에서 모두 치역이 존재하죠. 그래서 얘가 어딜 지나야 된다? 3,2를 지나야 된다. 그래서 3을 대입해 주니까 9 빼기 6 플러스 k 얘가 2가 돼야 돼요. 그래서 k의 값이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찾아주셔야 된다는 거 알겠죠? 이거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꼭 이 두 문제 열심히 연습을 하셔야 돼요.